안녕하십니까. 예. 비 피해가 없으시죠? 예. 전국이 난리 아니에요. 자, 오늘 그 자료 한 장 나간 거 있죠? 예, 그거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 장에 쭉 핵심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게 지면이다 보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밴드에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공지사항 보면 그게 올라가 있으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예, 시간 날 때 잠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종이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2주마다 한 번씩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바로 제가 강의 시간 빼놓고는 답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최대한 하시고, 또 하나 밴드에는 매일 기출문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월, 수, 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10분 정도씩 해서, 예, 제가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시험 보는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우리 취득 시기까지 했어요. 그죠? 예, 우리 오늘 문제풀이는 46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 맞습니까? 예,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처음부터 제가 수업을 진행했었으면 문제만 계속해서 풀고 갈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 내용을 조금 점검을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점검하시고 문제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요, 과세표준이 46조 과세표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론 내용을 볼 건데,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실지라도 한번 기억을 더듬고 갑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은 2년 전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35회 때 딱 한 문제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 지문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고 가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자, 취득 당시 뭐예요? 가액이에요. 취득할 때 당시 가액으로 가는데 연부취득이 있죠. 예, 연부취득이 뭐예요? 일시에 지급할 수 없으니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이 연부취득이거든요. 그래서 연부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연부 금액이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이때 취득 당시는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증여를 받았느냐, 건축에서 원시 취득이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유상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받아서 부동산 취득할 수도 있고, 건물 갖다 상속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원시 취득 건축하거나 매립해서 없었던 부동산이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나 또는 간주 취득, 이런 행위에 따라서 과세 표준 금액이 딱딱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상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알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예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간접적인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친 걸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고, 또 증여는 뭐예요? 줄 사람이 물어보죠.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네, 받겠다. 승낙이죠. 그래서 증여는 세금 부담이 크다는 걸 알면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 인정의 시중 가격이에요. 시가 인정,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거래에 따라. 그럼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뭐 시가 표준액, 기준 가격이죠. 시가 표준액. 그리고 원시 취득이나 간주 취득은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도 있지만 시가 표준액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도대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고 시가 인정액이 뭐고 시가 표준액이 뭔지 알아보고 가죠. 사실상 취득 가격 하면 취득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합친 걸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얘기하고, 시가 인정액 이것은 시중 가격인데 법률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취득하기 전 6개월이에요.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하고 나서 그날부터 후 3개월이에요. 전 6개월, 후 3개월.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10명 중에 9명이 틀릴 수 있는 지문이 이런 거예요. 전후 6개월. 그럼 틀리잖아. 무신거 갈 수 있죠. 전 6개월, 후 3개월이에요. 요 기간 안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 가격이나 공매나 경매 가격이 있죠. 낙찰 가격. 이런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시가 인정액, 시중 가격이라 얘기해요. 그럼 시가 표준액은 뭐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1년에 한 번씩 국가가 정해놓는 가격이죠. 그래서 토지는 뭐예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을 얘기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때 주택 가격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가격이 고시가 되고,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는 날짜까지는 기억할 거 아니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늦어도 5월 말까지 매년 고시가 되고, 주택 가격은 한 달 빠른 4월 말까지 고시가 되고, 그리고 일반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해 놓는데, 그럼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격하고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가격이 제일 낮을까요? 가격이 제일 낮은 게 어떤 거예요?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이 금액이 적겠죠. 이걸로 가면 취득세 조금 내고, 이런 걸로 가면 비슷하지만 이런 걸로 가면 가격이 높으니까 취득세 많이 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걸로 가야 유리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얘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는 죽을 때까지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좋을 거고, 나는 조만간에 부동산을 뭐 할 거야? 팔을 생각이야. 그러면 요 취득 가격하고 양도할 때 매매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니까 팔 때를 생각해서 절세 방법은 취득 가격을 좀 부담이 적으니까 좀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게 절세 방법이에요. 자, 그건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법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럼 이런 가격, 자, 여기서 보세요. 취득 당시 가액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도 있고, 그 중에는 시가 인정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얘기는 셋 중에 하나로 한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거래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의 뜻이 뭐예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뭐한 거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하는데, 여기 보실래요? 대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일시급으로 지급을 하여 일정액을 부했다면 할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일시불로 줬더니 깎아줬다 이 얘기야. 그럼 할인액 받았죠? 할인 받을 때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할인 받은 거 빼라 이거죠. 예?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여기 보실래요? 자, 1억으로 할부 조건이니까 1억으로 계약을 해서 분할하는 조건으로 1억으로 계약했는데 자금 사정이 좋아졌어. 그래서 일시불로 줬더니
1,000만 원을 보였어요. 할인받아서 깎았어요. 그러면 계약한 금액에서 요거 할인액이라고 하죠. 할인받은 요 금액을 빼라. 그럼 얼마? 9천만 원을 뭐라고 불러요? 예? 이게 할인된 금액이라고 한다. 그죠? 여기 뭐 할인된 금액을 한다는 얘기는 깎은 건 빼라. 그죠? 이렇게 해서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분 회사는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회계장부의 지출란에 기재된 금액은 재무제표 규칙이나 기업에게 기준을 준수한 거기 때문에 세법은 그걸 준용, 인정해줘. 그런데 개인은 장부가 없어요. 있어도 허위로 기재하니까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개인이라고 안 하고 시험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 이렇게 나와요. 법인이 뭐? 아닌 자가 그럼 누구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경우는 1번, 2번, 7번은 취득가격에서 뭐한다?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1번이 뭐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금융이자. 여러분 건물을 여러분이 상가 건물 짓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던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공사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공사기간이 1년 걸렸어요. 그럼 1년 동안에 뭐가 발생해? 이자. 공사기간에도 이자 발생하죠. 그것도 공사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돼? 개인은 안 돼요. 누구만? 예? 법인만 인정해. 개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할부이자 연체료, 이것도 법인은 인정하지만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존 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살림 조성비, 여러분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임야니까 여러분이 거기라 용도 변경을 해서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 그래서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10그루를 자른다? 마음대로 자를 수 없어요. 산림청에 허가받고 10그루 자르는 대신 10그루를 다시 뭐 해야 돼? 심어야 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사원가에 들어갑니다. 다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이것도 취득가격에 포함. 여기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 인수액이 뭐냐? 여기 보세요. 이런 건 일반적으로 암기할 내용이 아닌데 보세요. 이 아파트가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데 10억짜리야. 근데 이 아파트를 여러분이 매매로 취득하는데 이 부동산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 갑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4억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뭐 인수하는 조건으로 을이 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자, 아파트 얼마짜리? 전체가 10억. 근데 대출받은 거 얼마? 4억을 얘가 뭐 하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이. 그럼 얘는 요거 빼고 나머지 얼마? 갑한테 지급할 금액이 얼마예요? 6억. 그럼 이 아파트 취득 가격은 6억이 아니죠? 실제로 지급한 그 금액을 하가 채무 뭐하는 거? 인수하는 걸 뭐하라? 더하라. 그래야 10억짜리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돈 준 거 말고 별도로 채무 떠안는 거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야 취득 가격이 된다, 이 얘기예요. 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 여러분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주택을 취득할 때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뭐 사야 돼? 국민주택 채권 사죠.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구입해요. 돈 많은 사람은 채권 샀어.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되면 5년이면 5년 있다 만기가 되면 원금 받고 이자도 많이 받아. 채권.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채권을 샀는데 뭐가 없어요? 중도금 줄 돈이 없어. 그럼 채권 사서 그 자리에서 다시 뭐해? 팔아. 할인, 매각, 깡한다고 그러죠. 팔잖아. 그럼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파니까 지금부터 만기까지 이자 빼고 주죠. 그게 손실이에요. 그 손실도 부동산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으로 보겠다.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을,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을 뭐 하기 전에, 예? 취득하기 전에 먼저 채권을 산 거 뭐 했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발생한 매각 차손도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하라 얘기해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이거는 개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만 인정합니다. 개인은 발생 안 했어도 또 했어도 부풀려서 할 수 있으니까 인정 아예 안 해요. 또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을 건축물에 부착.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아파트 10억에 10억짜리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전체 얼마? 10억짜리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뭐 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여러분이 별도로 빌트인, 그래서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거나 가전제품을 천정에 부착시켜서 설치했죠. 그런 비용이 따로 5천만 원 발생했다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뭐하라? 더하라. 분양가격에다가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 설치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취득가격으로 더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정원에 부속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취득가격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뭐냐, 1번, 2번, 그 다음에 몇 번? 7번. 여기 아까 1번, 2번, 7번은 누구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개인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거,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할부이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이제는 가격의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도 알아봤고 시가 인정액도 알아봤고 시가 표준액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은 구체적으로 뭘로 할 거냐? 자, 유형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매매로 취득, 그게 아니라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상취득 그러면 매매, 물론 교환도 있고 현물출자도 있지만 그냥 유상하면 기본이 뭐예요? 매매. 그럼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뭘로 가느냐? 일반적인 거래, 정상적인 매매 거래는 사실상 뭘로 가요? 취득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있죠. 그리고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더하라.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 연부금액. 이때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증금이 뭡니까? 자, 연부로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3년 연부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1년 있다가 3억 3천, 1년 있다 3억 3천, 1년 있다 3억 4천. 그건 연부가 아니에요. 연부는 조건이 법에 균등액 똑같이 줘야 돼, 매년. 그래서 여기 얼마? 3억 3천. 그럼 9억 9천이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얼마? 1,000만 원 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요 금액을 뭐라 그래? 매년 주는 걸 연부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3억 3천이 취득세 과세 표준, 요거에 대한 취득세, 요거에 대한 취득세, 요거에 대한 취득세. 그런데 맨 처음에는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요렇게 합쳐서 처음에는 얼마? 3억 4천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으면 그건 뭐하라? 더해서 연부금액으로 보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데 부당행위를 했어요. 여기서 부당행위는 누구냐?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이때 부당행위가 뭐죠? 여러분, 세금에 대한 부당행위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예요. 그럼 취득세 많이 내려고 부풀렸어요. 취득가격. 그 부당행위가? 아니요. 취득세 많이 내려고 하는 건 표창장 줘야 돼. 취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고 양도세 줄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예요. 그럼 취득세에서 취득세를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가격을 어떻게 해야 조금 낮춘 거죠. 취득가격을 높게 했다? 그건 부당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세금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특수관계인,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했어요. 부당한 행위가 뭐냐 이 얘기야.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대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뭐예요?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요. 그때는 뭘로 간다? 시가 인정액.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가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자, 다음 요번에는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했어요. 무상하면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1년 동안에 국가가 볼 때 상속받는 게 많을까요? 증여받는 게 많을까요? 증여가 많은 거야. 비교조차 안 돼. 그래서 우리 법은 무상하면 증여란 말이 없어도 그냥 증여야. 그럼 상속이란 말이 있을 때만 상속이고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증여란 얘기예요. 무상은. 그래서 무상은 원칙이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는요 주고받을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뭘로 간다? 가격이 높아요.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그죠? 그런데 시가 인정액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둘 중에 납세자가 뭐하는 거? 선택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을 보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는 본인이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약에 뭘로 가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면 취득세 적게 낼 거고 시가 인정액으로 가면 취득세 많이 내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낮은 거 아니죠. 이 사람은 이거 증여받을 때 얘 나중에 팔을 생각이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게 유리할 거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나는 팔을 생각이 없다 그럼 이리 가겠죠. 어쨌든 그건 개개인의 생각이고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납세자가 선택한다. 그죠? 예,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 개 물어본다면 이렇게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을 부어받으면 증여받은 경우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한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 100번 그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그게 아니에요.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구한다. 선택하는 거야 납세자가. 크든 적든.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공시가격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원시취득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럼 원칙이 뭘로 가느냐? 자,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 바다나 하천을 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 간주취득 지목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즉 사실상 취득가격, 그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취득가격을 뭐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가? 개인. 여러분 법인은요 지출한 금액이 회계장부에 지출란에 기재됐으면 그거 그대로 인정해주지만 건물은요 개인의 경우는 건물 짓는데 건축하는데 들어간 공사비용을 부풀릴 수도 있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매매는 사실상 취득가격, 부당행위를 했으면 시가 인정액, 무상은 상속은 뭘로? 시가 표준액이지만 증여는 시가 인정액, 간주취득이든 원시취득이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개인이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자, 여기도 이건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 요거는 35회 시험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36에서 이 부분은 출제될 확률이 낮아요. 참고로 대물변제가 뭐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금전 대신에 뭘로? 부동산 등으로 대신 갚는 게 대물 변제. 그럼 원래 갚아야 될 뭐 대물 변제 갚을 금액 있죠? 10억을 갚아야 돼. 그럼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 대물 변제 금액이 무엇보다 적어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보다 적다. 자, 갚아야 될 금액이 10억이에요. 근데 부동산으로 줬는데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이 15억짜리야. 자, 그러면 보세요. 원칙은 뭘로 하는데? 대물 변제 금액이죠. 갚을 금액. 근데 부동산으로 줬죠. 그 부동산에 뭐가 시가? 인정액이 얼마야? 15억. 그럼 이 대물 변제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인정액보다 뭐예요? 적어요. 그럼 이걸로 가. 뭘로? 시가 인정액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음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시가 인정액. 자,
부동산을 교환합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내 부동산을 교환해요. 그러면 뭘로 가느냐? 자, 이전 받는 부동산에 넘겨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의 시중 가격, 그리고 넘겨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높은 거. 그죠? 높은 금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무조건 뭘로? 시가 인정액. 양도담보가 뭐죠? 돈을 빌려오고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맡기는 게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양도담보의 경우는 뭐다? 채무금액이에요. 그게 과세표준인데 채무금액인데 그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면 뭘로 가?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부당행위를 하면 뭘로? 시가 인정액. 그래서 우리는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는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높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보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 66쪽으로 갑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1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46조 맞죠? 취득 당시 뭘로 한다고요? 취득 당시 14번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사실상 취득가격도 있고 시가 인정액도 있고 시가 표준액 셋 중에 하나로 한다 그 얘기잖아. 취득 당시 가액 맞고요. 2번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 상속에 따른 무상의 경우는 제외하고 그럼 상속 제외하면 뭐예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예, 3번 부동산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맞죠? 원칙이 사실상 취득가격. 그럼 4번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상속받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4번 틀렸죠?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럼 5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 원칙이 사실상 취득가격. 다만 참고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 16번 강의계획표에 표시했죠? 문제. 예. 강의계획표 안 받았어요? 첫날? 예. 강의계획표 나갔잖아. 몇 번 푼다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6번 갑니다. 1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채무부담은 시가 인정액을 한도로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떠안는 게 부담부 증여인데 그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초과하면 안 돼. 그 범위 내에서만 맞습니다. 그럼 2번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무상 승계 취득 상속 제외하고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한 뭐라고요?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증여잖아요. 무상. 예,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원칙이 시가 인정액이에요. 근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 3억 이하가 아니라 1억 이하일 때는 둘 중에 납세자가 선택을 한다. 3억 이하가 아니라 얼마? 1억 이하.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렸고 3번 부동산 등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행위라고 그래요.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한다. 여기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이 뭔데?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특수관계인과 뭐를 하면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래서 맞고.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한 이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변경하기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번 맞는데 여기 보세요. 4번 이거죠. 간주취득 지목 변경은 원칙이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가격. 그런데 누가 법인이 아닌 누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뭘로 가요? 시가표준액인데 이때 시가표준액은 지목을 변경한 후에 뭐 시가표준액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무엇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5번 선박 차량 기계장비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이거를 종류 변경이라고 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으면 역시 뭘로 가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죠? 예, 다시 한번 18번으로 갑니다. 18번. 18번에 보시면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대한 내용 중 뭐한 거? 틀린 거 그랬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당사자 간에 실제로 뭐한 거? 주고받은 가격 있죠? 예, 거기에다가 뭐까지? 잠깐만요. 자,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더하는 게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1번, 2번, 3번은 취득가격에 뭐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18번 1.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비용을 간접 비용을 합쳐라. 그게 사실상 취득가격 맞죠? 그럼 2번 취득 대금을 일시급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일정액을 뭐 했어요? 할인받아서 깎았죠? 그럴 때는 뭔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뺀 금액으로 하라. 맞죠? 예. 다음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포함한다. 틀렸죠? 건설 공사기간에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개인은 포함하지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 법인만 인정.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포함한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다음 4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사람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뭐하라?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뭐한 거?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뭐한다? 제외.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율로 가는데 세율도 한번 점검해보고 갑니다.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 취득세는요 세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냥 들어도 돼.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있고요,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있고 특별한 경우 특례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준세율이 뭡니까? 여러분 세종시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제주도에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하고 서울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이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 차별이야.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법에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취득세는 전국이 다 똑같이 정해놨어. 그게 표준이에요. 기본. 똑같이 정해놨어. 다만 똑같이 정해놨지만 살림살이는 어때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감할 수는 있지만 기본 세율은 똑같이 정해놨다. 그래서 표준세율은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했느냐, 아니면 뭐요? 상소 증여를 받아서 취득했느냐, 아니면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어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했느냐, 이렇게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고, 이런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감할 수 있다. 이거는 표준세율에만 가감하는 거지 여기에는 가감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그럼 중과세율은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있죠. 주택을 한 세대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투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 취득했을 때는 할증합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으면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세금 많이 내라. 중과세 합니다. 그리고 과밀억 채권력 또는 대도시 내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중과세율은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15년 됐죠. 예, 그전에는 아주 단골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15년 동안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 생략할 겁니다. 그래도 이 방문각 교재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제가 방문각도 수업 나가고 해커스도 수업 나가고 메가랜드도 수업 나가고 법학원도 나가는데, 교재가 시험에서 15년 동안 출제가 안 된 이 사치성 재산 이 부분에 문제가 20문제 30문제 해가지고 페이지만 굉장히 늘려놨어요. 안 물어보는데, 근데 방문각은 양심이야. 그래도 하나도 없어.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니 그래도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 못해. 15년 동안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야. 그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감하게. 다 국가고시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도 8개, 10개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걸 16개 다 맞으려고 하죠. 나는 수능에서 만점 맞는 사람은 나는 비인간적이고 세상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여기 보세요. 이거 공부 안 합니다. 자, 우리는 특례세율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36개 시험에서 필수 나올 때가 됐다 이 얘기예요. 특례세율, 특별한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에서 요 표준세율에서 2% 빼라. 2% 빼. 또 하나는 그냥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만 내라? 2%. 이거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형식상 등기만 하라. 소유권 등기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라. 그래서 뒤에 중요하니까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요 두 가지는 필수로 하고 요거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표준세율로 갑니다. 자, 기본세율 중에서 우리 취득세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투기에 많이 이용되는 게 주택이죠. 주택은 일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토지를 취득했을 때와 따로 주거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한 건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까지는 할증하지 않고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일시적 무슨 주택이요? 이건 가족 단위예요. 주민등록이 되는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몇 개? 하나. 그럼 투기한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2개인데 일시적 뭐요? 2주택. 이거 일시적이 뭐냐? 이사 가려고 산 거야. 이사 가려면 먼저 주택을 취득하죠. 예,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6억 이하는 1000분의 얼마? 10. 취득세는요 1000분율로 되어 있는데 공 하나씩 지워서 100분율로 해도 돼요. 그냥 몇 프로? 1%.
공 하나씩 지으니까 1%. 1000분의 10이나 100분의 1이나 똑같죠.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계산하는 건. 다만 9억을 무할 때는, 초과할 때는 3%. 그래서 1에서 몇 프로? 3% 이렇게 얘기하죠. 1에서 몇 프로? 3%. 만약에 여기 참고로 취득 당시 가액이 7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봐요. 계산하는 방법. 여기 7억짜리 취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해보면. 자, 첫 번째. 자, 곱하기 얼마? 7억. 곱하기 3분의 얼마? 2. 그죠? 여기서 몇 프로 빼? 3% 빼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봐요. 3분의 27이 이렇게 되잖아요. 3분의 14 원초적으로 이거 하면 이거잖아. 3분의 얼마? 14 약분하면 3, 4 12 2남자 36 18 2남자 6666 반올림 4.67 여기서 3을 빼니까 1.67%에 얼마짜리 취득하면 7억짜리 취득하면 이해가세요? 이렇게 가격에 따라 다른데 우리 시험은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6억 이하는 1%, 9억을 초과하는 건 몇 프로다? 3%. 그리고 주택을 누가 취득해요? 법인. 회사가 주택을 취득한 건 무조건 투기예요. 주택수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표준세율 몇 프로? 기본을 4%로 하고 중과기준세율을 2%라고 하는데 요 2%에 100분의 얼마? 400. 아니 우리 법이 이렇게 웃기는 법이야. 왜? 아니 100분의 400이면 몇 배예요? 100분의 400이면 몇 배야? 4배잖아요. 아 그럼 4배 그러면 되잖아 한글로. 근데 꼭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러니까 2%의 몇 배? 4배. 2%의 4배니까 몇 프로를? 8%를 4%에 뭐 하라고? 더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12% 그 얘기예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12% 취득세 내라. 12%. 이해가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면 이런 건 그냥 1%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주택을 취득하면 투기로 보고 12%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요거 2주택까지는 투기가 아니니까 1에서부터 몇 프로? 예? 3%.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몇 프로? 12%. 자, 그런데 다주택자. 자, 이거 한번 봅니다. 다주택자.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 취득합니다. 그럼 투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일반지역, 여러분 저 교재하고는 순서를 바꿔놨어요. 여기가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이 뭐고 저 일반지역이고 조정지역. 자, 일반지역은 뭐죠?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지역, 투기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 그런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보세요. 무주택자가 여기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어요? 하나. 1세대 1주택. 당연히 투기가 아니니까 아까 세율이 있었죠. 1에서 3% 할증하지 않는다. 1에서 몇 프로? 3%. 자,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걸 어디서 취득했어요? 일반지역. 여러분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일반지역에만 주택 2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존에 하나 있었죠. 조정지역에 있던 일반지역에 있던 관계없어. 중요한 건 몇 번째? 두 번째 걸 어디서 취득했다고? 일반지역에서 취득한 거. 취득하는 주택이 중요한 거지 기존에 있는 건 조정지역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있던 두 번째 걸 일반지역에서 취득해서 그러면 할증하지 않아요. 1에서 몇 프로? 3%. 자, 그러면 기존의 주택이 몇 개 있었는데 2개 있었어요. 2개. 어느 지역에? 따지지 마. 2개 있었는데 세 번째 주택을 일반 지역에서 취득해서 몇 개? 3개가 됐다. 8%. 기존 주택을 묻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걸 어디서 취득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기존의 주택이 한 가족의 이름으로 3개가 있었는데 네 번째 걸 여기서 취득했어요. 그래서 4주택이 됐다. 12%.
이렇게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정지역이라는 데가 있죠.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 원래는 서울, 경기, 인천 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어지고 4개 지역만 서울에 남았죠. 강남, 상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나머지는 다 풀어져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럼 그런 조정지역에서 자, 무주택자가 여기서 주택을 하나 취득했어요. 투기가? 아니에요. 1에서 3%. 자,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일반 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따지지 않고 두 번째 걸 조정지역에서 취득해서 2개가 됐다. 8%. 2개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걸 여기서 취득했네. 세 번째 걸 취득해서 3주택 12%. 네 번째 걸 여기서 취득했네. 볼 것도 없이 12%.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서 취득했느냐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세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개죠. 원래 투기야. 근데 이거 왜 샀어요? 신고할 때, 취득세 신고할 때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게 뭐야?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에서 3%로 가. 왜? 팔을 거니까. 몇 년 안에? 3년 안에 팔아야 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할증하지? 아니요. 그래서 3년 지났는데 이건 안 팔았어. 그럼 할증하는 거야. 8%에서 이미 낸 거 빼고 추가로 낼 때 가산세 붙어서 피박 써요. 예? 예.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주택을 취득하던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던 누가 취득합니까? 법인. 볼 것도 없이 12%. 지역 따지지 말고 주택수 따지지 말고 법인이 주택 취득하면 무조건 투기로 본다. 몇 프로? 12%. 또 조정지역의 주택을 시가표준의 3억 이상이 되는 주택을 받았으면 증여받았을 때도 12%예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 조정지역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크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했다. 그럼 받는 사람한테 증여 취득세 몇 프로? 12%. 자, 또 하나. 여기 주택수 계산할 때 요거 있죠? 2018년, 2000년 8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포함. 다시 말하면 주택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주택 2개로 보고 주택이 2개인데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주택 몇 개? 3개. 예? 여기 보세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득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럼 봐요. 분양권을 취득해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을 조정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취득해서 몇 개? 2주택이 됐죠? 그럼 몇 프로야? 8%예요. 몇 프로? 8%.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 취득세 내는 게 아니에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아파트 하면 준공되면 그 입주할 때 취득세 8%래. 이해가세요? 취득할 때 세율은 결정되고 지금 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준공돼서 입주할 때 8%. 이해가시죠? 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분양권 4개 가지고 있어요. 예?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입주권 4개 가지고 있어. 무주택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지. 법은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분양권이 10개야. 그럼 무주택자라니까. 이해가세요? 그 개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런 걸 취득했을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주택이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 주택이 아니죠. 자, 이해가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제일 낮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 다단계 사기에 누가 있었냐면 조희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사기치고 간 사람. 그 동생이 조희팔이야. 예? 조정지역의 주택 몇 개? 2개는 8%. 일반 지역의 3개도 8%. 제일 낮은 게 8%지요? 예? 요거는 알고 가자 이거죠. 예? 조희팔. 조정지역의 2개는 8%. 일반 지역에서 3개도 8%. 조희팔 138. 요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1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율 맞아 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건 주택이었죠?
예? 그럼 주택 말고 농지를 취득했다, 상가를 취득했다, 일반 토지를 취득했다, 주택 빼고. 그럼 매매는 농지는 3%예요. 공 하나 지우니까.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4%. 다음 농지를 매매로 상속받으면 2.3. 농지 말고 모든 부동산 주택도 똑같대. 상속은 여기서만 주택을 뭐하는 거예요? 제외. 그럼 여기는 주택 다 뭐예요? 포함. 주택도 다 뭐한다? 포함. 예? 다 포함해. 그래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2.8,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주택을 새로 지었다 2.8, 상가금을 지었다 2.8, 증여받았다 3.5. 그죠? 예, 여기서 우리 1번 지문 꼭 알아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해서 공동 등기할 때는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또 건축물 신축, 재축을 제외한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으면 증가된 면적만 원시 취득으로 본다. 또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나중에 토지만 취득하는 건 주택 취득이 아니라 토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법인 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칠 때는 유상, 매매 거래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문제 다루다 보면 주로 표준세율은 농지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율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48쪽 갑니다. 아, 49쪽 20번 보죠. 20번. 지방세 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죠. 단 조례에 의해서 세율 조정 100분의 50 증하거나 감하는 거 없고 지방세 관계법상 특례나 감면 그런 거 없다.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그럼 기억 상속받았어요. 농지는 상속받았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매매로 취득할 때도 그렇고 상속받았을 때도 줄여준다. 상속은 1000분의 23. 기억 맞죠? 다음 니은 법인 합병으로 인한 농지. 법인 합병은 유상거래라고 그랬죠. 매매로 보고 1000분의 40인데 농지는 1000분의 30. 그래서 농지 외 토지 그랬죠. 그럼 1000분의 40 맞아요. 공유물 분할, 공동 등기했던 걸 자기 지분만큼 분할하는 경우는 1000분의 얼마? 23, 2.3. 그래서 디귿 틀렸어요. 다음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그랬죠. 매매로 농지를 취득했으면 1000분의 30인데 농지 말고는 1000분의 40. 그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거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 예. 다음 22번 다시 갑니다. 2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 옳은 것 1번 건축, 신축, 재축을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그것을 제외한 건축하면 증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이에요. 1000분의 얼마? 28. 맞죠? 예. 그러면 2번 상속받았는데 임야니까 농지가 아니라 일반 토지는 1000분의 28. 2번 틀렸어요. 1000분의 28.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 말고는 1000분의 28. 3번 공유물 분할 그렇게 나왔죠. 1000분의 얼마? 23. 매매로 나대지 토지죠. 농지 말고 토지를 취득했어요. 1000분의 얼마? 40. 개인이 증여받았어요. 농지든 뭐든 증여는 똑같아. 개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얼마? 28.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